피부에도 있고 모발, 그리고 손톱, 관절, 뼈, 근육 어디에도 콜라겐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이가 30을 지나서 40대가 되면 콜라겐 전체 70% 정도밖에 안 남고 또 60세가 되면 40%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 보편적으로 한 2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1년에 1%씩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노화를 우리가 콜라겐이 없어지는 거와 비례해서 노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콜라겐을 잘 흡수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재생성하는 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원장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정담성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야, 이게 기기결함이 생겼네요. 지금 1시간 찍고 다 날리고 와 진짜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와 쓰러진다 진짜. 우리 현 PD 오늘 한 건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까 보니 날라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많이 힘들지 우리 현 PD. 날라간 만큼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콜라겐. 그럼 아까 그 인트로 다 잘리고? 알았어. 지나간 과거는 좀 잊으시죠? 그래 잊자. 오케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콜라겐입니다. 와 콜라겐을 하는 이유는 이 전편에 제가 멘션을 했었다는 걸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현 PD가 오늘 콜라겐을 하자라고 해서 맞지? 오케이 다시 시작하면 우리 콜라겐은 사실은 피부과 선생님이나 이런 피부 시술을 하는 그런 병원에서 우리가 사활을 걸고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콜라겐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콜라겐 자체는 사실 말 그대로 콜라겐 부스터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피부과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그만큼 콜라겐들이 얼마큼 중요하고 피부 미용 또 항노화의 중요한 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라겐 부스터잖아요. 그럼 콜라겐이 없으면 부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콜라겐이 있고 섬유아세포라는 것들을 자극을 해서, 섬유아세포라는 게 자극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콜라겐들 그리고 다른 여러 탄력 섬유들까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바깥에다가 콜라겐 부스터를 쭉 짠다고 얘네들이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니야.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원장님 그래서 콜라겐이 뭐냐고요?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정말 의대 들어가면 기초를 우리가 배우는데 기초 때 배웠었던 그런 조직학이라는 아니면 병리학이라는 데서 배우는 것들인데, 콜라겐은 그냥 단백질이야. 3가지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프롤린, 라이신,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3가지 아미노산으로 돼 있는 단백질이 콜라겐이야. 콜라겐의 정의는 그런 거야.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인체 1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15% 중에 콜라겐은 약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몸의 5% 정도나 차지하는 신체 구성 성분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피부에서는 한 60에서 80% 정도가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신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피부에도 있고 모발, 그리고 손톱, 관절, 뼈, 근육 어디에도 콜라겐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실 모든 세포들과 기능들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거에 발맞춰서 사실 콜라겐들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을 했을 거야. 지난 편에도 우리가 콜라겐을 100으로 봤었을 때 나이가 30을 지나서 40대가 되면 콜라겐 전체 70% 정도밖에 안 남고 또 60세가 되면 40%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 보편적으로 한 2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1년에 1%씩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노화를 우리가 콜라겐이 없어지는 거와 비례해서 노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진료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런 자연의 순리고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원장님 저 늙기 싫어요. 정말 늙는 게 너무 싫고 주름이 생기는 게 너무너무 싫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의학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천천히 슬로우 에이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아예 안 늙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슬로우 에이징을 돕는 데 있어서는 콜라겐들을 많이 유지하게끔 하는 것들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콜라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기능과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들은 맞아. 또 질문. 콜라겐 뭐 1형, 2형, 3형 이런 게 있던데 그렇지. 이거 다 아시죠 원장님은? 알 필요 없어. 솔직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 알 수는 있어. 나 조금 더 공부를 할게. 근데 이걸 다 할 수 없어. 이게 콜라겐 20 몇 형까지 30형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형이 많아. 다음 주까지 숙제. 야, 이거를 다 설명하는 거 의미가 없어. 그리고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진짜야. 먹는 콜라겐에 대한 얘기가 좀 늘 따라다니잖아요. 화두지, 그렇지. 뭐 족발 먹어라. 그렇지. 닭발 먹어라. 음. 족발 먹고 닭발 먹으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너 족발 많이 먹지? 아 족발 좋아하죠. 탄력 좋아. 아, 진짜 한번 돌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족발 피부가 아주 탱탱해요 우리. 족발 진짜 콜라겐들이 많이 있어. 뭐 대짜 먹어야 돼. 그럼 족발, 뭐 닭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콜라겐들을 만드는 그런 원료들에는 솔직히 소, 닭, 돼지 그리고 피쉬 콜라겐 그리고 갑각류에서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거에서부터 사실 추출해서 만드는 것들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족발 그리고 돼지 껍데기 그런 것들에는 콜라겐들이 많이 함유돼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료가 돼서 콜라겐들을 만드는 건 맞아. 그럼 소, 닭, 돼지, 피시 콜라겐 이 중에서 뭐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유행이야. 사실은 콜라겐들은 다 같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소고기 중에서도 미국산이 있고 한우가 있고 또 호주산이 있고 뭐 또 와규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다 같은 소고기야. 맛들이 어떤 분들은 한우가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한우가 맛있긴 하지. 한우가 맛있다는 분도 있고 차이 없다 미국산 맛있다 어떤 분들은 호주산에서는 너무 풀냄새가 난다 뭐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입맛이 있지만 그런 같은 용량을 봤었을 때는 단백질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거든. 맛들이 다르고 하지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소고기도 다 똑같은 것처럼 크게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또 들어와. 그럼 콜라겐을 꼭 먹어야 하나요? 먹는 게 좋지. 왜냐하면 자체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관절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드로이친이나 우리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들어봤지? 글루코사민 알죠? 들어봤지.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실 수도 있고 우리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크레아틴이라는 거 들어봤지? 그렇지. 이게 근육을 생성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에서도 사실 콜라겐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의 전체적인 건강과 뭐 안정화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콜라겐들을 섭취한다라고 하면 그런 구조적인 것들도 좋아지면서 어떠한 퍼포먼스, 운동을 하거나 관절이 좋아지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운동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콜라겐들은 도움이 되는 건 맞고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급격하게 탈모가 올 수도 있고 머릿결도 푸석푸석해지고 또 손발톱도 푸석푸석해지고 콜라겐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애들의 결손이 오면서 음식에 제한이 있고 그런 단백질들의 섭취가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나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들을 그럴 때는 특별히 더 많이 섭취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결체 조직들의 그런 생성과 그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들을 먹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럼 내적으로 좀 좋아지는 건 없어요? 내과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 콜라겐들이 어떠한 장기에도 다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과적인 것들 중에는 내과적인 거긴 하지만 피부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배곡주사. 배곡주사가 뭐지? 글루타치온이지. 그렇지. 글루타치온은 사실은 아까 콜라겐의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글라이신이 그런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 하나인 글라이신 자체가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생성하는 데 도움을 되기 때문에 간 기능 회복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도 없앨 뿐더러 흡연,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항산화제로 가장 좋은 글루타치온 자체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글라이신 공급이 많이 되면 좋아질 수 있고 또 글루타치온이 많아지면 우리가 색소세포인 멜라닌들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도 회복이 되면서 또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배곡주사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리키것 신드롬이라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지? 질질 새는 거. 그렇지, 질질 새는. 이게 질질 새기도 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장누수 증후군은 장에 이런 염증들이 쭉 깔려있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염증 세포들의 염증 반응들을 확 줄여주는 것도 사실은 콜라겐들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에서도 사실 콜라겐을 많이 드시라고 우리가 하는 편이고 장누수가 돼서 불필요한 것들이 흡수가 되고 우리가 빠지게 되고 하면 또 장에서는 면역세포들을 활발하게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면역성들을 높여주면 피부 미용 쪽으로 당연히 좋아지고 어떠한 장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쪽에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게 장누수 증후군 같은 내과적인 것들이 좋아지면 피부 미용 쪽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친구들이 지금 그래도 3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 영양제 같은 거 받을 때 이런 거 받아본 적 저 없어? 콜라겐 선물 받았거든요. 있지. 친구 있네. 좋겠다. 저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혹시 그거 좀 잘 살펴봤어? 어떤 것들인지 분자량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디? 아니면 뭐라 딴 거라고 써있디? 딴 거라고.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어떠한 인증 절차를 많이 거쳐서 주는 것들이고 일반 식품은 그냥 일반 식품으로 파는 것들이고 어떤 건지 잘 모르지. 그게 차이가 좀 있나요? 사실은 차이가 없어. 이게 똑같은 콜라겐이고 이게 어떠한 절차를 더 밟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주고 안 주고 근데 사실은 같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분자량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화두로 떠올랐었던 적이 있거든. 300kcal 달톤 이하일 때 뭐 흡수가 더 잘 되고 뭐 그렇다라고 광고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영양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들이고 흡수될 때는 흡수가 잘 되고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재생성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흡수되는 것 자체가 뭐 빠른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꾸준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럼 원장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계속 그 소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소, 닭, 돼지, 피쉬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무슨 유행처럼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사실이고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다 같은 콜라겐이야. 꾸준하게 먹고 지속적으로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콜라겐을 먹는 데에만 우리가 주력하지 말고 근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뭘까요? 뭔데요? 비타민 C랑 징크, 쿠퍼, 아연이랑 구리. 비타민 C랑 아연이랑 구리 다른 균형 잡힌 영양소들이 꼭 같이 있어야 콜라겐이 더 잘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재형성이 돼서 몸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우리가 비타민 C와 아연이랑 구리는 잘 같이 섭취하는 것들이 콜라겐이 흡수가 잘 되고 더 용이하게 잘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먹는 콜라겐들에 대해서 좀 낱낱이 아주 그냥 파헤쳐보고 했는데 콜라겐을 사실 드시는 거는 저도 찬성하고 저도 웬만하면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요즘 정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드셔라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따져보고 오늘 했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무엇보다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먹는 것들과 더불어서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 피부과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하는 것들 전체가 콜라겐들을 많이 형성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10년, 15년 젊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네. 좋아.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